안녕하십니까? 작은해안입니다. 올해 초 혹은 그 이전부터 민주진보 진영 내에 불편한 낌새가 있었던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선언을 기점으로 선명하게 편이 나눠지며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는 김민석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 로망이라는 발언까지 더해져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재래식 언론의 기사만 본다면 일련의 상황들은 올해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둔 권력투쟁으로 비춰집니다. 즉,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통해 지지 세력을 넓혀 당대표 재선을 노린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투표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김민석 총리 지지 의원들이 나서서 지선 전 합당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속 시원하게 의도를 밝히지 아니고서야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정치인의 언어는 그가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청래 대표는 한 번도 당대표 재선 의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또 하고 싶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되면 정청래 당대표 재선이 유리하다는 전제부터가 동의하기 힘듭니다. 더 나아가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은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대로 망상에 가깝습니다. 사면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조국을 대선 주자로 만들 거라는 말은 정청래 대표의 판단을 너무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조국만큼 보수와 민주 진영에서 고루 비토가 많은 주자는 한동훈, 이준석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선 전 합당 반대파는 무리하게 주장하던 당원 투표 무산을 이뤄냈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당원 투표가 최고의 결정보다 가치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기에 당원 투표를 하면 당이 분열된다는 것을 근거로 든 것은 비겁한 처사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한준호 의원은 여론조사상으로 경기도민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결국 자신의 출세를 위해 지선에 뛰어들며 최고위원 자리를 헌식자처럼 벗어버렸음에도 최고위를 거치지 않았다며 당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어마어마한 악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리박스쿨 강연 영상이 드러났음에도 매블쇼에서 거짓 해명과 함께 고소고발 으름장을 놓은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면전에서 태양이 어쩌냐느니 하는 수모를 견뎠습니다. 이날 이후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은 거세졌고 문 어게인이라는 형이하학적 표현과 함께 문조털레유라는 가당하지도 않은 혐오의 언어로 묶여 소위 유 이재명을 참칭하는 세력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묵묵한 태도와 함께 장시간 막혀있던 검찰개혁의 돌파구를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함께 하루아침에 뚫어낸 것이었습니다. 과거 당대표라 불린 정치인의 정청래의 모습을 다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김민석 총리는 이례적으로 미국을 2번이나 다녀오고 전국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조금 의아했던 것은 아직 총리가 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밝힌 점과 김어준의 의견에 하나하나 너무 빨리 대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에 대한 조금의 손해는 잠시도 참지 못하면서 이현주 논란이나 유 이재명 토론회 같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김민석 총리가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이 그의 의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한다면 다음 당대표는 물론 다음 대선 경선에서도 그보다 나은 후보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수의 민주당원이 그렇게 여기리라 짐작됩니다. 그래서 그의 로망 선언의 시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총리로서의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으니까요. 아직까지 결과로 말한 것은 정청래 대표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매불쇼에 남기고 간 화두지만 재래식 언론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장면, 장인수 기자의 논란과 유시스가 밝힌 이른바 타격 소재 밀양 여부 텔레그램 중 어떤 게 더 공익성이 있을까요? 재래식 언론은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 참친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ABC론을 마치 모든 민주당 지지자를 반으로 가르는 것이라 왜곡하며 떠들어대지만 이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치평론 자영업자들은 이 텔레그램 이야기가 나오니 더 이상 ABC 논쟁도 하지 말자고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국무위원은 15명 정도 됩니다. 국무위원이라는 막중한 자리, 엄연한 업무 시간인 오후 1시 51분에 가짜뉴스를 누군가를 타격하는 소재로 삼으려 했던 게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 통이라는 말로 대통령님의 의중을 왜곡하려고 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않으면 당원들 간의 감정의 골만 깊게 패는 이 갈등이 식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원팀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이재명 정부가 이후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해안이었습니다.